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애용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삶은 달걀이 몸에 해가 될 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삶은 달걀이 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입니다. 삶은 달걀은 단단한 식감 때문에 위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중장년층이나 평소 위염,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삶은 달걀을 먹었을 때 위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삶은 달걀만 섭취하면 위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아 속쓰림이나 트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달걀을 잘게 썰어 따뜻한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간 기능이 약한 사람입니다. 삶은 달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대사하고 처리하는 주요 기관이 간입니다. 만약 지방간이나 간염, 간 기능 저하와 같은 질환이 있다면 달걀의 지방 성분이 간에 부담을 주어 피로나 무기력, 간 수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 중 달걀이나 고지방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간 기능이 더 악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이미 간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은 달걀의 지방까지 더해지면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른자에는 달걀 한 개당 약 180에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미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 또는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병력을 가진 분들은 콜레스테롤 섭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삶은 달걀을 습관처럼 매일 먹게 되면 혈관벽에 지방질이 더 쉽게 축적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류장애나 혈압 상승, 갑작스런 혈관 폐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음식 섭취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약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계란 알레르기는 주로 흰자에 들어있는 오보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성분에 대한 반응입니다.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어느 정도 변성되기 때문에 일부 경미한 알레르기 환자들은 삶은 달걀을 소량 먹을 수 있기도 하지만 체질에 따라 여전히 피부 발진, 가려움, 눈붓기, 복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에 계란 알레르기를 겪었던 분들은 중장년 이후에도 체내 반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알레르기는 축적된 노출에 의해 다시 발현될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갑작스럽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은 달걀은 고단백 식품이지만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단백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한 뒤 생기는 대사산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며 전신 피로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단위로 철저하게 제한해야 하며 특히 달걀처럼 농축된 단백질은 필터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투석 사이사이의 음식 조절이 중요하므로
삶은 달걀을 함부로 섭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섯째, 통풍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풍은 체내에 요산이 쌓이면서 관절에 결정체가 생기고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달걀 자체의 퓨린 함량은 낮지만 통풍 환자들은 단백질 전반에 민감합니다. 특히 고기, 생선, 달걀 등 고단백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 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사례가 많으며 식이 조절을 게을리하면 관절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면 간에서 요산 생성이 증가하고 이것이 배출되지 않으면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통풍 환자라면 삶은 달걀도 일주일에 1기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담낭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담석증이나 담낭염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달걀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담즙 분비를 유도하면서 복통, 소화장애, 구역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낭이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경우 고지방 식품을 먹었을 때 복부 오른쪽 윗부분이 콕콕 쑤시듯 아프고 소화가 느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기름진 음식뿐 아니라 삶은 달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만성 췌장염, 장염 등을 가진 경우 달걀의 지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설사,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고 나서 반복적인 위장 증상이나 컨디션 저하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체질에 맞는 식단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반면 삶은 달걀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중에서도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삶은 달걀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 생성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그로 인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도 커지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삶은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을 포함시키면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에너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삶은 달걀은 체중 조절 중인 사람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식욕을 줄여주며 삶은 달걀은 기름 없이 조리되어 열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도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삶은 달걀 한 개는 약 70에서 80kcal로 과자나 빵보다 훨씬 건강한 간식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은 달걀은 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노른자에 포함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전 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기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치매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 및 백내장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아 눈의 피로가 잦은 현대인에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 D, E, B12, 아연, 셀레늄 같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외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나 독감이 잦은 분들이나 회복 중인 분들에게도 삶은 달걀은 빠른 회복을 돕는 보충식으로 적합합니다. 여섯째로 뼈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소량이지만 천연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도와주며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여성에게 삶은 달걀은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삶은 달걀은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특성을 잘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섭취 여부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중장년층이라면 하루 1개, 일주일에 너댓 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무리가 없으며 편식 없이 다양한 식단과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